오래된 사진관 문을 열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인화약 냄새, 낡은 종이 냄새,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응축된 퀴퀴한 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셔터를 누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공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다. 유나는 그 고요함 속에서 할아버지의 존재를 지우고 싶었다. 자신에게 한 번도 따뜻한 눈빛을 보낸 적 없었고 칭찬 한마디 해준 적 없던 사람. 그가 남긴 공간을 굳이 정리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가죽 앨범과 일기장을 발견했을 때도 유나의 마음은 무덤덤했다. 그저 유품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호기심에 무심코 앨범을 펼쳤을 때 첫 장에 담긴 흑백 사진 한 장이 눈을 사로잡았다. 낡은 교복을 입은 소녀가 활짝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아래 꾹꾹 눌러 쓴 할아버지의 글씨가 있었다. 은서 1982년. 아버지를 잃고 처음으로 웃어준 아이. 세상이 무너져도 렌즈 속 너는 항상 빛나기를. 유나는 낡은 앨범 속 빛바랜 흑백 사진을 멍하니 들여다보았다. 사진 아래에 쓰인 낯선 글씨체는 분명 할아버지의 것이었다. 하지만 글에 담긴 따뜻함과 애틋함은 유나가 평생 마주했던 할아버지의 차가운 눈빛과 너무나도 달랐다. 유나의 머릿속에는 늘 굳게 다물린 입술과 무표정한 얼굴만 떠올랐다. 사진 찍는 일 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 보였던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로봇 같은 사람이었다. 과연 이 따뜻한 글이 그에게서 나왔을까? 유나는 앨범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가 아는 할아버지는 사진의 피사체가 아닌 그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에 깊은 감정을 담는 사람이었다. 할아버지의 진심을 처음 마주한 순간 유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차올랐다. 그가 남긴 글이 던진 파문은 유나의 마음속에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일렁였다. 며칠 동안 사진관의 먼지를 털어내며 할아버지가 남긴 사진과 이야기들을 읽었다. 노부부가 사진관을 찾아온 건 늦은 오후였다.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할머니는 허공을 보며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내밀며 말했다. 선생님, 우리 할멈 사진 좀. 할아버지의 눈빛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 했다. 할아버지가 건넨 사진첩 속에는 두 사람이 젊은 시절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 있었다. 할머니는 치매를 앓아 남편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여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라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카메라 렌즈를 맞췄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묵묵히 그녀의 곁에 앉아 있었다. 셔터를 누르기 전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여보. 당신이 날 못 알아봐도 나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테니까. 찰칵. 할아버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사진 속 할머니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들의 사랑이 영원히 이 사진 속에 머물기를 바라며 할아버지는 조용히 기도했다. 유나는 일기장의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알던 할아버지는 차가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진 속에서 할아버지는 누군가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담아주는 사람이었다. 유나는 할아버지의 시선이 얼마나 따뜻하고 다정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날 사진관에는 엄마의 손에 이끌린 사내아이 하나가 찾아왔다. 아이의 얼굴에는 그림자라도 드리운 듯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다. 엄마는 아이에게 끊임없이 웃어봐. 우리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아이는 굳게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 애가 아빠가 떠난 뒤로 한 번도 웃지를 않아요. 웃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데.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다.
그는 카메라를 들지 않고 아이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웃고 싶을 때 웃어도 괜찮아. 울고 싶으면 울어도 괜찮고, 사진에는 너의 마음이 담기면 되는 거야. 아이는 고개를 들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아이의 눈동자에서 깊은 슬픔과 상처를 보았다. 그는 카메라 렌즈로 아이의 눈을 비추는 대신 아이의 눈물을 마주해 주었다. 찰칵. 셔터를 눌렀을 때 아이는 웃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눈에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시선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사진 아래에 이렇게 적었다. 성민 2005년. 아버지를 잃고 슬픔에 잠긴 아이. 하지만 그 슬픔도 너의 모습이란다. 슬픔 속에서도 렌즈 속 너는 항상 빛나기를. 유나는 일기장의 글을 읽으며 어린 시절 자신이 떠올랐다. 할아버지가 카메라를 들고 자신을 찍어주려 할 때마다 짜증을 냈던 순간. 왜 그렇게 웃으라고만 해? 라고 투덜대며 도망쳤던 과거.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카메라를 내렸다.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웃음을 강요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 순간의 내 모습을 온전히 담아주고 싶었던 것임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사진관에 한 가족이 찾아왔다. 불치병에 걸린 아들과 그 아들을 위해 마지막 가족 사진을 남기고 싶어하는 부부였다. 아이는 헬쑥한 얼굴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부부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그들의 미소는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억지로 웃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카메라를 들고 세 사람을 렌즈에 담았다. 아이는 아빠의 품에 안겨 있었고 엄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웃고 있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아픔이 사진 속에서 선명하게 빛났다. 찰칵. 셔터 소리가 울리자 부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아빠, 울지 마요. 난 괜찮아요. 아이의 말에 부부는 아이를 더 꼭 끌어안았다. 그들의 모습은 영원히 사진 속에 박제되었다. 슬픔 속에서도 빛나는 사랑의 순간이었다.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2015년. 어떤 사진은 기쁨을 담고 어떤 사진은 슬픔을 담는다. 하지만 모든 사진은 진실을 담는다. 이 사진은 가장 슬픈 순간을 담았지만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담았다. 사진 속 사람들은 울고 웃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할아버지와 함께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 유나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다. 자신이 오해했던 할아버지의 모습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카메라를 들고 자신을 찍어주려 할 때마다 짜증을 냈던 순간이 떠올랐다. 왜 그렇게 웃으라고만 해? 라고 투덜대며 도망쳤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카메라를 내렸었다. 그는 늘 나를 닮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의 무뚝뚝한 표정 뒤에는 깊은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그저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다. 아니, 어쩌면 표현할 기회를 내가 주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유나의 가슴이 미어졌다. 사진관을 정리하던 마지막 날, 유나는 할아버지의 작업 서랍 안에서 낡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위에는 자신의 이름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 유나는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는 어린 시절 자신이 찍은 사진 한 장과 할아버지가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유치원 졸업 가운을 입고 활짝 웃는 어린 유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뒷면에는 할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유나야, 2004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유나. 내가 항상 환하게 웃기를 바라며. 유나는 사진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다. 사랑하는 유나에게. 평생 사진만 찍고 살았던 할아버지는 정작 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내가 이 사진관을 정리할 때쯤 할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알게 될 거라 믿으며 이 편지를 쓴다. 글을 읽어 내려가던 유나의 어깨가 떨렸다. 미안하다. 할아버지의 투박한 사과가 유나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 사진관은 할아버지에게 세상의 모든 이야기였단다. 그 이야기 속에서 나는 너의 웃음을 가장 많이 찾고 싶었어. 그러니 이제는 할아버지 대신 내가 이 세상에 빛나는 순간들을 담아주렴. 나의 빛 유나에게. 편지를 읽고 유나는 흐느꼈다. 그동안 굳게 닫혔던 마음속에 차가운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할아버지를 향한 원망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고 그 자리에는 이해와 깊은 사랑이 자리 잡았다. 유나는 낡은 앨범 속 빛바랜 흑백 사진을 멍하니 들여다보았다. 사진 아래에 쓰인 낯선 글씨체는 분명 할아버지의 것이었다. 하지만 글에 담긴 따뜻함과 애틋함은 유나가 평생 마주했던 할아버지의 차가운 눈빛과 너무나도 달랐다. 유나의 머릿속에는 늘 굳게 다물린 입술과 무표정한 얼굴만 떠올랐다. 사진 찍는 일 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 보였던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로봇 같은 사람이었다. 과연 이 따뜻한 글이 그에게서 나왔을까? 유나는 앨범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가 아는 할아버지는 사진의 피사체가 아닌 그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에 깊은 감정을 담는 사람이었다. 할아버지의 진심을 처음 마주한 순간 유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차올랐다. 그가 남긴 글이 던진 파문은 유나의 마음속에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일렁였다. 유나는 낡은 카메라를 든 손을 바들바들 떨었다.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마치 할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이 아직 닿아있는 듯해 심장을 쥐어짜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렌즈에 맺힌 미세한 먼지 한 톨마저도 할아버지의 흔적 같아 차마 닦아낼 수 없었다. 그의 냄새, 그의 숨결, 그의 모든 것이 이 공간에 맴돌아 숨이 막혔다. 왜 그때는 몰랐을까?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은 이유를. 유나의 눈에서 굵고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할머니를 온 마음을 다해 바라보던 할아버지의 눈빛, 사진 한 장에 담겨있던 삶의 무게와 애틋함이 이제야 유나의 가슴에 닿았다. 어린 시절 그저 무뚝뚝한 할아버지로만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말없는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유나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너무 늦게야 알게 된 진심에 대한 후회와 사무치는 그리움이 그녀의 온몸을 덮쳐 숨통을 조였다. 할아버지의 부재는 여전히 깊고 검은 구멍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영원히 그녀의 마음속에 박혀 있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말을 들어줄 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유나는 낡은 카메라를 가슴에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 울음은 할아버지의 진심을 마주하고서야 비로소 터져나온 너무 늦은 슬픔이었다. 가족의 사랑은 언어와 행동으로 늘 표현되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무심함과 침묵 속에 깊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은 조용한 배려, 헌신, 그리고 묵묵한 희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족은 익숙함 속의 사랑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이에 있기에 그 사랑의 소중함을 잊기 쉽습니다. 우리는 매일 보는 익숙한 얼굴에서 사랑을 찾기보다 낯선 곳에서 특별한 감동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나 화려한 선물 속에 있지 않습니다. 늘 차려져 있는 따뜻한 밥상, 아플 때 건네는 조용한 걱정 한마디, 혹은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감. 이 모든 것이 가족의 사랑입니다. 가족은 침묵 속의 사랑입니다. 특히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감정 표현에 서투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그들은 묵묵히 땀 흘려 일하고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때로는 무뚝뚝한 표정과 엄한 말투 속에 숨겨진 그들의 깊은 마음을 자식들은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들의 희생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침묵 속에 담긴 크고 깊은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제야 터져나오는 후회와 눈물은 너무 늦게 알게 된 사랑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일 것입니다. 가족은 사진 한 장에 담긴 사랑입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관의 앨범처럼 가족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흑백 사진 속 무표정한 할아버지의 모습 뒤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바랐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진을 들여다보며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그의 따뜻한 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의 삶 속 곳곳에 스며들어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